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선명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선명함이 국민들께 어떤 카타르시스와 시원함 그리고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완성할 수 있는 총선 결과가 어떤 것이냐,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국혁신당은 좀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많고 국회에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국회 안에서 활동을 했던 정당들이 모여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사실 지역구는 더 정당하고 전국구는 더 쉽고 정당성이 약하다라는 이런 논지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큰 정당들에서 비례대표를 한 번 하면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사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님들도 오로지 개인의 인물 경쟁력으로서만 당선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 정당, 특히나 거대 정당들의 어떤 이름을 걸고 당선된 것입니다. 탈당해서 출마하신 분들, 특히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의 의원들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권의 여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퇴행이 일어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연이은 정치 수사,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의 실패,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같은 계속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고 또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해나왔던 것들이 21대 국회를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최선을 좀 다했던 영역이지 않은가 싶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거부권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송구한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왔지만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발의는 했지만 입법까지 완수해내지 못했던 4가지의 기본소득 관련된 법안들 역시 22대 국회에서 꼭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자초됐던 여러 민생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서 양곡관리법이라거나 간호법이라거나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쌍특검법까지 9개의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이 법안들이 하나같이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들이고 또 국민들의 민생에 직결된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안들을 가지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그냥 자신의 어떤 뜻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하게 거부권 남용인데요. 임의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법률안이 위헌이 아닌 게 좀 드러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과 구도가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류가 확산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윈윈의 측면이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협력적 경쟁 혹은 경쟁적 협력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좀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을 짚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완성할 수 있는 총선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국 대표께서 이제 윤석열 정권을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연합 정당이 비례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일당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보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낮은 지지를 받게 된다면 국민의힘 심판이라는 대의 명분에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총선 당일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이 정권 심판과 비정상의 정상화 이것을 추진해 나가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제1당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이 그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완수해 나가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하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선명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선명함이 국민들께 어떤 카타르시스와 시원함 그리고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인데
더불어민주연합은 기후위기라거나 무역위기라거나 뭐 인구위기, 지방소멸위기 이런 위기들에 맞선 사회 전반적인 민생과 미래 개혁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구축하고 있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연합정당이라는 건데요. 이 정책,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연합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개혁 과제에 있어서 여러 야당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낸 개혁 과제들, 정책들은 22대 국회에서 이 정책들을 추진해낼 때에 상당한 동력을 이미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좀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많고 국회에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국회 안에서 활동을 했던 정당들이 모여있는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생, 경제, 환경, 뭐 인구, 언론 다양한 분야에서도 훨씬 더 준비된 정책들과 이 정책들을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한 컨센서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인들의 등용문을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의사가 조금 더 그대로 의석수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취지이고요. 사실 지역구는 더 정당하고 전국구는 더 쉽고 정당성이 약하다라는 이런 논지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큰 정당들에서 비례대표를 한번 하면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진보정당들에서도 그런 관례들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사실 소수정당의 입장에서 의석 한 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의 시간들을 선거 끝나고 비례대표 의원이 사라져버리면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 하에서 지역구 도전으로 그 성과들과 어떤 이렇게 읽어왔던 어떤 지지와 영향력들을 소실해 버리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소수 정당들이 존속되지 못하고 그 성과도 유지하지 못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새진보연합 내에서 저희 당원들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초선 의원을 새롭게 선출해서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재선 의원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된 영향력과 확장된 정치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실현해내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기 위한 정치적 활동, 의정활동들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고민의 결과로 저를 새진보연합 3명의 후보 중에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1명인데요. 그 1명의 후보자로 저를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훗날 조금 더 민주적인 사회에서 이 길이 맞았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회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저의 의정활동과 저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들 혹은 부정적인 의견들 저에게 주시는 모든 평가들은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왜 그렇게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를 보면 병립형 하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지지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민의 미래라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더 국민의 지지를 의석수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병립형으로 돌아가기 위한 근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위성정당 창당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저는 이 연동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연합정당이라는 것을 선택했던 야권의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 미래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님들도 오로지 개인의 인물 경쟁력으로서만 당선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 정당, 특히나 거대 정당들의 어떤 이름을 걸고 당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보면 이제 공천 탈락해서 탈당하신 분들, 그리고 탈당해서 출마하신 분들, 특히 뭐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의 의원들을 보면 거대 양당의 이름을 걸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사표를 철저히 제거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 발전으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국민이 선택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국민